네, 계속해서 이번 주 남은 시장 변수 짚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현기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10월 미국 CPI에 이어서 어제였죠. 이 생산자 물가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어서 이제 어제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 역시 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사실 제 예상치가 그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데다가 거기다가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지금은 예상치도 좀 비교적 좀 낮게 책정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예상치를 밑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제 과도한 좀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돼 있는 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와의 강세 역시 좀 진정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크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미 연준의 어떤 이제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좀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과 같은 물가 하락 속도가 연말 혹은 내년 연초까지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는 좀 다르게 좀 비교적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의 좀 검토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의견들이 다소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12월 FOMC 금리 인상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위원들 발언을 보면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준 위원들 내부적으로는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12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다라는 어떤 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 이제 일부 의견들은 여전히 좀 금리를 좀 더 강하게 높여야 된다라는 쪽에 좀 의견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이미 이제 많은 연준위원들이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주 후반까지 좀 계속적으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재차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 자체는 이제 결국에 이제 속도 조절 부분도 물론 이제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한 80% 이상 시장에서 이미 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기대감 자체를 이미 좀 선반영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사이클 기간,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 어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높은 금리를 어느 기간까지 유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소폭 반등하고 있고, 좀 시장에서는 연준의 피벗 기대감을 좀, 일부는 좀 과도하게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물가 하락 속도를 적어도 한 분기까지는 이러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좀 앞서서 좀 이런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됨에도 빠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최근 이어져 왔던 것처럼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발언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초 과거에만 해도 연말까지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리스크적인 이 상황도 있었는데 현재는 1,32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빨리 떨어져서 그래도 다시 1,400원은 이제 진입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의 전망보다도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큰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10월 물가 지표를 통해서 강화되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이제 강화됐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또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상당히 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15포인트까지 갔던 게 지금은 106포인트까지 크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완화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좀 하락 압력이 좀 컸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로의 어떤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특히나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또 일부 국내로 들어온 것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좀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 선을 단기간에 하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지금은 1,300원 초중반의 흐름에서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였던 이 위안화의 강세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뭐 연말에도 1,300원 어떤 초중반의 어떤 중심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코스피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증시 흐름만 놓고 보면 뭐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훼손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저점 대비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등폭이 이제 컸다라는 점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전망 자체는 여전히 부정적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괴리가 지금 주가와 그 실적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가 좀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업종은 뭐 재고 순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숨고르기 장세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그간 뭐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금융이라든가 통신과 같은 배당주를 좀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외국인 수급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초반인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수급 자체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8% 넘게 상승했고 S&P 같은 경우도 6%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열 부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레벨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좀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최연기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